오늘은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3D, 3D의 기본을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네마 4D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입체적인 이미지를 자막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천천히 할 테니까 잘 쫓아오세요. 우선 여러분 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한번 만들어 줘야 돼요. 새로운 컴포지션 알겠죠? 그러면 여기 New 컴포지션 이를 누르세요. 예. 눌렀나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름은 그냥 놔두고 크기를 1920, 1080 HD 사이즈로 하세요. 그래서 이게 HD 사이즈가 아닌 사람은 얘를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은 HD가 있어요. 1920, 1080, 29.97 프레임 있죠. 예, 이거 하고 스케일 픽셀, 정사각형 픽셀, 프레임 레이트 29.97 그리고 듀레이션은 10초. 예, 10초로 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했나요? 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해서 오케이 누르면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만들었죠, 그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은 글자를 쳐야 되는 거니까 글자를 치기 위해서 여기 T 보이나요? T 여기 이 위쪽에 항상 이 위쪽에 툴들이 다 있어요. 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T 타입이죠, 타입. 얘를 딱 눌러서 글자를 칩시다. 글자를 저는 CIDER 사이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사이다 미디어거든요. 예. 그래서 사이다로 칠게요.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치세요. 글자는 너무 길게 쓰지 말고 요 정도 글자가 너무 많지 않게. 예. 글자 너무 많으면은 컴퓨터가 버벅거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걸 3D로도 만들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얘를 또 정확하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폰트가 이렇게 굵은 폰트가 되는 게 좋아요. 폰트를 바꿀 수가 있죠. 여기서 캐릭터. 예, 캐릭터가 없는 사람은 윈도우 가가지고 워크스페이스 가가지고 디폴트로 했는데 그래도 좀 다르면은 리셋 디폴트. 여기 리셋 디폴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레이아웃이 막 엉겨져 있을 경우, 맘대로 막 이게 바뀌어져 있을 경우, 이렇게 리셋 디폴트로 누르면은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예, 원상태 돌아오고, 여기에 이제 캐릭터가 있죠, 캐릭터. 예, 캐릭터. 그래서 이 캐릭터에 이 폰트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폰트 중에서 저는 지금 타입 쌍문동, 타입 쌍문동을 했는데, 가능하면 굵은 걸로 해서 굵은 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타입 쌍문동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타입 쌍문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굵은 걸로 하세요. 굵은 것 중에서 보죠. 예, 뭐가 있냐면은 굵은 게 좋아요. 예, 굵은 거 여기 굵은 걸 선택을 하세요. 예. 저는 그거 글꼴 어디서 바꾸나요? 예, 여기 캐릭터에서 얘를 클릭을 하세요. 예, 캐릭터 안에서 캐릭터가 없어요? 있죠. 예, 거기서 그리고 영어로 쳤을 경우 여기에 올캡이라고 있죠. 올캡이라는 거는 모든 거를 다 대문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 이걸 빼주면은 소문자잖아요, 그죠? 예, 소문자를 썼다가 얘를 눌러주면은 이게 대문자가 돼요. 그래서 지금 대문자가 좋아요. 예, 대문자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이자 영어로 쓰세요. 영어로. 예. 영어가 3D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글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다 했나요? 다 했죠? 예. 네. 글자 색깔은 관계없어요. 색깔은 관계없고 근데 흰색이 좋을 것 같아요. 흰색으로 하세요. 흰색. 예. 흰색으로 해야지 이게 더 잘 빛나. 오늘은 흰색으로 하시고 색깔도 여기서 바꿀 수 있죠, 그죠? 예,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예. 그러면 다 됐죠? 예, 됐고 여기서 물론 크기를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크기를 좀 크게 하세요, 이렇게. 예, 크게 하고 이 정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정확히 딱 중앙에 올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눈대중으로 대충 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윈도우 가서 윈도우 가면은 온라인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 찾았나요? 윈도우에 가서 온라인 보이나요? 네. 보이죠? 예, 요게 이제 정렬한다는 뜻이죠. 온라인이 정렬한다는 뜻이에요. 정렬. 얘를 딱 눌러주면은 이렇게 정렬하는 또 이 창이 떠요. 예, 창 떴나요? 네. 떴죠. 그러면 얘 보세요. 정렬을 어떻게 하나 볼게요. 이쪽 왼쪽 정렬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 정렬 또 수평으로 정중할 정렬이 돼 있죠. 예, 그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위에 정렬, 밑에 정렬, 또 이거는 이 수평이 아니라 수직 중에서 가운데. 예, 그러니까 이 수평의 가운데, 수직 가운데 이 두 개 눌러주면은 이게 정가운데예요. 이게 정가운데. 예, 그래서 이렇게 눈대중이 아니라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가운데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오케이. 됐나요? 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3D로 만들려면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2D예요. 2D. 왜냐하면 2D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얘를 이렇게 내리면은 트랜스폼 있죠. 트랜스폼에 보면 포지션에 X하고 Y 값만 있죠. X하고 Y 값만. 예. 그렇죠. X하고 Y 값만 있기 때문에 얘는 2D예요. 2D. 2D는 가로와 세로 X, Y 값만 있기 때문에 이제 얘가 2D가 되는 거고 3D가 되려면은 Z 값이 있어야 돼요. 깊이. 그러니까 세로와 가로와 깊이, 심도, 깊이가 있는 Z 값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생긴 거 보이죠? 이렇게 3D 레이어라고 이렇게 정육면체 보이나요? 예, 보이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은 보세요. 이제 포지션에 이 뒤에 3D의 특성인 Z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Z 값. 그리고 이제 여기서 포지션에 X, Y 값을 바꿔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게 Z 값이에요. Z 값. Z 값인데 이 Z 값하고 스케일하고 좀 비슷해요. 스케일하고 비슷하죠. 왜냐면 똑같이 크기가 줄어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차이를 여러분 여기서는 몰라요. 여기서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차이를 알 수 있냐면은 요거를 액티브 카메라가 아니라 요거를 커스터머 뷰로 한번 해보세요. 커스터머 뷰. 요게 이제 약간 옆으로 보이게 요거 찾았나요? 커스터머 뷰? 원래 기본적으로 액티브 카메라예요. 얘를 커스터머 뷰로 바꿔보세요. 바꿨죠, 그죠?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됐나요? 됐죠? 이게 됐나요? 다시 원래 기본이 이렇게 액티브 카메라예요. 요게 우리가 보는 카메라고, 그리고 요게 이제 2D 공간 속에 2D지만은 3D 공간이 돼요. 3D 공간. 왜냐면은 지금 얘를 클릭을 했기 때문에 이게 3D 공간이에요. 3D 공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커스터머 뷰 1로 누르면은 이렇게 3D 공간으로 보입니다. 보이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보세요. 스케일을 누르면 이렇게 커지죠? 커지는데, 보세요. 포지션의 Z 값을 누르면은 앞뒤로 움직이죠, 앞뒤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심도예요, 심도. 이게 심도예요. 그리고, 됐고. 그래서 이 심도와 크기의 차이를 이제 알 수 있겠죠. 요거 Z 값은 깊이다, 깊이.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액티브 카메라로 돌아오고, 이거를 다 리셋을 해줘요. 리셋을 해줬어요. 리셋을 해주고 다시 수평으로 다시 이렇게 온라인은 할 때는 3D가 안 된다. 다시 온라인 빼주고 이거 빼주고 다시 이렇게 하고 3D로 이렇게 다시 해줘요. 이게 다시 원상태로 복구한 거예요. 3D 상태에서는 온라인이 안 되네요. 온라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에러 창이 떴죠. 그래서 온라인을 하려면은 왜 3D는 온라인을 왜 못하게 할까? 좀 그렇네요. 그죠? 하여튼간에 다시 3D 빼고 다시 온라인을 한 다음에 다시 3D를 적용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3D가 이제 뭐 이게 3D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얘가 요걸로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여기 보면은 Y축 있어, Y축. 이렇게 또 조절할 수가 있죠.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또 여기 보면은 Z축이 있어요. Z축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또 요거는 X축. 그래서 요게 어디냐면은 요거예요. 오리엔테이션 밑에 X 로테이션이 있죠. 이게 X 로테이션이고 이게 Y 로테이션이고 이게 Z 로테이션이고 알겠죠? 다시 리셋 누르고 이렇게 불편하네. 다시 리셋 가운데. 오케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X 축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 Z 로테이션도 이제 여러분 아셨고, 근데 여튼간에 이거는 이 생긴 거는 여튼간에 이게 2D죠, 2D. 그러니까 이제 평면인데 공간만 3D 공간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대로 요 사이다라는 글자가 입체가 되려고 하면은 이제 시네마 4D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네마 4D를 이용을 우리가 할 겁니다. 할 건데 그 전에 시네마 4D를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여기 클래식 3D로 돼 있죠. 여기 보이나요? 클래식 3D로 돼 있죠. 얘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시네마 4D 보이나요? 얘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곧바로 반응이 안 하고 한참 있다가 반응이 와요. 왜냐면은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는 금방 되는데 여러분 컴퓨터에 따라서 컴퓨터 상황이 안 좋으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선은 이렇게 다시 이게 시네마 4D라고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었습니까? 다 바뀌었죠, 그죠? 이제 시네마 4D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얘를 딱 내리면은 이제 이전에는 시네마 4D가 아닐 때는 이게 없었어요. 지오메트릭 옵션 요게 없었어요. 요게. 근데 요게 새로 생겼어요. 지오메트릭 옵션 요거 보이나요? 여기 쪽에? 보이죠? 지오메트릭 옵션 보이죠? 그 중에서 쭉 내려가면은 익스트루전 뎁스라고 있어요. 익스트루전 뎁스 깊이에 깊이. 여기 이 값을 좀 바꿔주세요. 근데 이렇게 바꿨는데 느낌이 없죠. 느낌이 없으니까 이걸 좀 바꿔준 다음에 이제 가서 카메라를 하나 만듭시다. 카메라. 왜냐면 이 뒤쪽으로 지금 가 있어서 그래요. 카메라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우선 잘 보세요. 지금 다시 돌아오세요.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 컴포지션 이 레이어 창에서 오른쪽 클릭하세요. 했나요? 그래서 뉴 가가지고 카메라 보이나요? 네, 찾았죠? 네, 이거 잘 찾으세요. 얘를 딱 누르면은 카메라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카메라에 타입C 2 노드가 있고 1 노드가 있는데 오늘은 2 노드로 갈게요. 2 노드로 가고 그리고 프리셋이 있어요. 35mm가 있고 50mm가 있는데 오늘은 35mm로 할게요. 이게 디폴트가 35mm 같아. 근데 혹시 35mm로 안 돼 있는 사람은 35mm로 바꿔주세요. 이게 다 했나요? 35mm 투노드 카메라 다 됐죠? 그리고 OK를 누르세요. 오케이. 됐죠? 그럼 카메라가 이제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카메라를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카메라에 이제 트랜스폼이 포인트 오브 인트레스트가 있고 포지션이 있고 다 있는데 여기서 조절할 수도 있지만은 이 조절할 수 있는 요 툴이 위에 있어요. 위에 이제 여기 보이나요? 위에 툴? 보이죠? 요게 카메라 툴이에요. 카메라 툴. 그래서 먼저 올빗은 이렇게 약간 회전하는 거예요. 올빗. 얘를 클릭을 하세요. 얘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얘를 약간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리면은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포지션하고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이게 바뀌어요.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서 수치를 바꿀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 카메라 툴을 통해서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하면은 이제 두께가 보이죠. 두께가 있다는 걸 보입니다. 여러분 다 두께가 있죠, 그죠? 두께 보이죠, 그죠? 그래서 두께가 이렇게 보이게끔 하고 두께를 더 주고 싶으면은 보세요.
아까 더 주고 싶으면 다시 카메라 사이다 이 글자에서 익스트루전 뎁스를 더 키워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굉장히 커지죠. 굉장히. 근데 이게 너무 커지게 하면 할 필요 없고 그냥 적절하게 한 이 정도로 해주고. 그리고 글자가 좀 작다 하면은 글자를 이 트랜스폼에 가서 스케일을 좀 더 키울게요. 스케일 이렇게 키울게요. 키우고 됐죠? 이제 글자 키웠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카메라 툴 중에서 올비트만 써봤는데 이거 딴 것도 한번 써볼게요. 이 옆에 거 보면은 이 옆에 거는 이제 펜 그러니까 펜이면은 그야말로 이제 펜 하는 거죠.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카메라 펜처럼 얘가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얘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이 정도 위치는 뭐 맘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정중앙으로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괜히 막 열심히 정중앙으로 했네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요거 보세요. 이 달리 앞뒤로 가는 거예요. 달리 이 옆에 펜 옆에 달리 보이죠?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달리가 되는 거예요.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여요. 됐죠? 다시 펜 비하인드. 약간 이게 구멍이 좀 보일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구멍이 아예 안 보이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됐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약간만 좀 더 돌립시다. 약간만 이 정도. 됐고 됐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조명이 있어야지 또 이게 잘 보이겠죠. 조명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사이다라는 글자에 3D 그 두께를 줬고, 그죠? 그리고 카메라로 얘를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조명을 줄 거예요. 이제 조명을 줍니다. 조명을 주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서 잘 쫓아오고 있죠.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세요. 했나요? 그럼 뉴 가서 라이트 보이나요? 네, 라이트를 누르세요. 잘 보세요. 이 라이트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포렐이 있고 여기 떴죠. 포렐이 있고 수평, 스팟이 있고 포인트가 있고 앰비언스가 있는데 오늘은 포렐을 할 거예요. 포렐은 스팟은 이제 그 집중 조명이고 포인트는 더 집중되는 거고 앰비언스는 이 환경 전체적으로 밝게 하는 거고 포렐은 수직적으로 밝게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다 이걸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서 이 조명의 방향 이런 게 달라요. 빛의 방향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 포렐로 하도록 합시다. 포렐 됐나요? 네. 됐고 다음 이 캐스트 섀도우 밑에 캐스트 섀도우를 클릭을 해야 돼요. 캐스트 섀도우는 건 뭐냐면은 그림자를 그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얘를 클릭을 해야지 그림자가 받습니다. 이거 클릭했나요? 네. 됐죠?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가 보이죠, 그죠? 이렇게 났나요? 이거 훨씬 더 느낌이 3D 느낌이 나죠. 그리고 얘 위치 이 그림자 이게 조명이에요, 조명. 이 조명도 똑같이 3D 모양으로 돼 있죠. 똑같아요. 요거 잡고 x 값이 있고 y 값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돌릴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여기에 가면 XZ 가운데로 가면 XZ라고 있잖아요. 얘를 잡으면은 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위치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명의 포인트 방향이죠. 그래서 이걸 빼면은 어두워지죠, 어두워지죠, 그죠? 이게 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이게 조명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게 조명의 방향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이 방향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뷰를 원뷰가 아니고 투뷰, 두 가지 뷰로 할 거예요. 예. 두 가지 뷰.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게 1뷰라고 보이죠? 여기 보이나요? 예, 이게 이 뷰를 보이는 것을 하나만 보이게 하는 거고, 여기에 투뷰가 있고 3뷰, 4뷰가 있고 그래요. 예. 뭐가 4뷰면은 뭐가 많죠. 프론트가 있고 위에서 보는 게 있고, 그리고 액티브 카메라가 있고 오른쪽에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뷰를 이렇게 선택하지 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4뷰가 아니고 2뷰로 갑시다. 2뷰. 2뷰로 가고 이쪽은 액티브 카메라로 가고 이쪽은 탑으로 합시다. 탑은 꼭대기에서 보는 거. 꼭대기에서. 그래서 꼭대기가 있고 보세요. 요거 여기 2뷰 옆에 탑이 있고 프론트가 있고 그죠? 레프트가 있고, 예. 이거는 뒤에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뒤에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니까 위치는 똑같지만은 보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오른쪽이고, 이거는 밑에서 보는 거고, 근데 위에서 보는 걸로 합시다. 탑. 이렇게 했나요? 이렇게 했어요? 했죠. 예. 그리고 얘를 좀 이제 이 스크롤을 여기 이 상태에서 스크롤을 움직이면 이렇게 줌하고 되죠. 줌. 그래서 전체가 다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됐나요? 이렇게 했죠? 그리고 얘가 지금 조명이에요. 그러면은 커서를 쫙 갖다 대면 XZ로 나오죠. XZ. 이렇게 XZ 여기 끝점을 잡으세요. 잡은 다음에 이렇게 옮기세요. 이쪽으로 옮기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이쪽으로 옮기세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지금 왼쪽으로 옮기세요. 왼쪽 하단. 전체 프레임의 왼쪽 하단으로 옮기세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한 이 정도 여기 이쪽으로 갖다 주세요. 갖다 줬나요? 포인트 다시 이 포인트를 다 집어야 돼요. 이렇게 했나요? 이렇게 하세요. 얘를 이렇게 위로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했나요? 됐죠? 그죠? 여기까지 했죠? 그죠? 네. 나중에 뭐 잘 안 된 사람은 제가 나중에 또 개개인적으로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선은 합시다. 여기까지 했나요? 잘 안 됐나? 여기 됐죠? 그죠? 말 안 해. 없으니까. 자, 됐어? 계속해도 될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게 라이트가 하나가 있는 거, 하나가. 근데 하나를 이제 복제를 합시다. 여러분, 복제는 컨트롤 D예요, D. 항상 복제는 컨트롤 D입니다, D. 그래서 이 퍼렐 라이트 1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복제가 돼요. 똑같은 게 복제가 됩니다. 복제됐죠? 그러면은 이 포렐 라이트 2가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이 선택된 상태에서 얘를 또 다시 잡으세요. XZ로 잡은 다음에 이번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조명기를 하나를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작게 또 스크롤해서 작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얘의 포인트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보세요. 조명계 중 두 개가 있어요. 얘가 하나가 있고 얘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가 한쪽은 이쪽으로 가 있고 한쪽은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퍼렐 라이트 두 개를 둘 다 선택을 하세요. 둘 다 선택했나요? 선택했어요? 네, 선택했으면은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또 복제를 할 거예요. 둘 다 복제하면은 이제 두 개가 더 생기겠죠. 컨트롤 D. 그러면은 이제 3, 4가 선택이 돼요. 3, 4가 선택됐죠. 이 3, 4가 선택된 상태에서 얘를 클릭해서 XZ로 한 다음에 올리세요. 올리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조명기가 또 위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고 얘를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얘를 잡고 내리면은
동시에 포인트가 이쪽으로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조명기를 지금 앞에서만 준 게 아니고 양쪽 앞에 양쪽 뒤에 양쪽에서 조명기를 다 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가 있는데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딴 걸 넣어줄 거예요. 딴 거를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제 완뷰로 가세요. 완뷰. 그래서 이 상태로 봅시다. 이 상태에서 이제 뭘 넣어줄 거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 다른 이미지를 아까는 좀 합성을 좀 해줄 거야. 합성. 지금 이걸 가져왔죠, 그죠? 이 가져온 거를 이제 그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려면은 여러분 이쪽에 커서를 좀 갖다 대면 된 다음에 이게 이제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아이콘이에요. 얘를 누르세요.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새로운 컴포지션을 뜰 수 있는 창이 뜨고 아니면은 컴포지션 가가지고 뉴 컴포지션 눌러도 돼요. 아니면 컨트롤 N을 눌러도 되고 여튼간에 이렇게 하세요. 됐죠?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크기를 HD 사이즈가 아니고 이거를 어떤 사이즈 좀 더 큰 사이즈로 할게요. 요거를 2K 2048 1556 여기 쭉 내려가면 2K 보이죠? 2K로 할게요. 2048 1556 보이나요? 네, 보이죠? 네. 얘로 2K로 가고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29.97로 가고 됐죠? 2048 1556 스퀘어 픽셀 정사각형 픽셀 29.97 또 듀레이션 10초 됐죠? 이렇게 해서 OK 누르세요. 그럼 새로운 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새로운 게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얘를 오늘 지금 가져왔던 이렇게 임포트 했죠? 임포트 했던 것들을 이 밑으로 내리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그 만들어지는 거에다가 이 임포트한 이 어도브 요 이미지 이게 HDR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를 여기다가 내리세요. 내리면은 얘가 좀 더 커요. 2043 얘는 1296이죠. 조금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위에로 양옆으로는 큰데 이쪽으로는 그렇네. 그러면 얘를 좀 키우세요. 안 되겠다. 이렇게 채우세요. 꽉 채우세요. 어쩔 수 없다. 채우고 채운 다음에 채우세요. 얘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스크롤하면은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이렇게 작게 한 다음에 키우세요. 그래서 꽉 채우세요. 채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효과를 넣을 거예요. 어떤 효과를 넣을 거냐면은 이펙트 프리셋 요게 보이나요? 이펙트 프리셋 창 보이죠? 얘를 클릭을 하세요. 얘를 클릭하면은 여기서 블러 BLUR 블러를 치면은 이 가우시안 블러라고 있죠. 옵솔리트 안에 가우시안 블러라는 게 있어요. 가우시안 블러 찾았나요? 찾았죠? 이펙트 앤 프리셋 창에서 BLUR이라고 치세요. BLUR 블러 BLUR을 치면은 이 가우시안 블러라는 게 나와요. 얘를 적용을 시키세요. 여기다가 적용시키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이제 블러는 그러니까 흐릿하게 뭉개는 게 블러예요. 블러 알겠죠? 흐릿하게 뭉개는 게 그래서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펙트 컨트롤 창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가세요. 이펙트 컨트롤 창에 없으면 없는 사람은 이 프로젝트로 돼 있으면은 이쪽 가서 이펙트 컨트롤 창을 가야 되겠죠. 이 이펙트 컨트롤 창 가가지고 블러리스가 0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블러 효과가 들어가죠. 근데 너무 많이 주지 말고 한 4 정도 주세요. 4 정도만 주면 됩니다. 됐죠? 됐고 그래 약간 이게 흐릿해졌죠. 그 상태에서 이제 약간의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우선은 얘가 지금 얘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한 다음에 그리고 얘도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러면
트랜지션의 포지션을 좀 보세요. 포지션을 보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창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다시 레이어 창 끄고 컴포지션 창에서 이렇게 옮기세요. 이렇게 옮겨주세요. 이게 처음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요 정도가 처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처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상태에서 포지션에 클릭을 해주세요. 포지션에다가 키프레임, 포지션에다가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 만들어지죠. 예. 그리고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커서를 끝까지 10초까지 간다는 상태에서 얘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Shift 누르고 움직이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수평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를 플레이하면은 이렇게 천천히 구름이 움직이죠.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건 여러분들 여러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초적인 애니메이션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다시 컴포지션 1으로 돌아오세요. 돌아온 다음에 다시 프로젝트 창으로 가세요. 프로젝트 창 가면은 컴포지션 1 아까 2 컴포지션 2가 지금 만들어진 게 지금 보일 거예요. 이게 컴포지션이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원래 게 컴포지션 1이고 지금 아까 이 어도비 이미지로 만든 게 컴포지션 2거든요. 얘를 컴포지션 1으로 옮길게요. 밑으로 옮기세요. 이렇게 밑으로 옮기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세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컴포지션을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Environmental Layer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합성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 그림을 이 이미지를 여기다 합성하는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은 이게 합성이 좀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합성이 잘 안 보였죠. 이걸 좀 안 보이게 하려면은 이 상태에서 글자에 가세요. 글자. 이 사이더의 글자 가다 보면은 이 밑에 보면은 머터리얼 옵션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 이 옵션 중에서 잘 보면 제일 밑에 거 보면은 리플렉션 샤프니스가 있고 그 위에 리플렉션 인텐서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사하는 강도 인텐서티가 있어요. 얘를 인텐서티를 올려주세요. 올려주면은 얘를 100까지 주세요. 100까지 주고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은 스페큘라 샤이니스가 있어요. 스페큘라 샤이니스 얘도 좀 더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얘도 한 50 정도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더 줘볼까 봐요. 너무 주면 이제 어두워지니까 한 70 이 정도 50 60 정도 줄게요. 58 요 정도 60 정도 줄게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아까 그 그림이 여기다가 지금 합성이 된 거예요. 합성이 됐어요.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또 올라가세요. 쭉 올라가면은 캐스트 섀도우라고 보이죠? 캐스트 섀도우. 요게 이제 5% 되어 있는데 얘를 또 온으로 해주세요. 온으로. 그러면 좀 이제 그림자가 좀 더 늘어났죠? 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또 쭉 올라가세요. 쭉 올라서 지오메트리 옵션에 베벨 스타일이 있어요. 베벨 스타일이 넌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앵귤러로 해주세요. 앵귤러로 할 수도 있고 보세요. 컨커스라는 걸 할 수도 있고 약간 달라요. 콘벡스로 하면은 또 생긴 게 좀 달라지죠. 제 생각엔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여러분 아무나 선택해도 돼요. 저는 앵귤러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앵귤러로 한 거예요. 근데 컨벡스도 뭐 이쁘네요. 다 이쁘네요. 앵귤러로 저는 할게요. 그냥 앵귤러로. 그리고 이제 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줄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주려면은 이제 이 카메라로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카메라로. 그래서 카메라에서 이걸 내리고 트랜스폼을 본 상태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려면은 우선은 이 첫 번째 위치를 첫 번째 위치가 이 제 커서가 제일 앞으로 갔다는 상태에서 여기서 펜 비하인드 툴을 펜 툴을 써서 여기 카메라 툴이죠. 얘를 좀 옮겨주세요. 옮겨주시고 그리고 얘 크기도 이렇게 달리를 통해서 크기도 약간 좀 작게 이렇게 좀 작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작게 해주고 다시 얘를 또 옮겨주고 그리고 또 요 상태에서
포인트 오브 인트레스트. 그리고 여기서 작업을 할 때 애니메이션을 줄 때는 이게 좀 컴퓨터에 따라서 버벅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3D 굳이 이 드래프트 이거 전체 화면으로 안 가고 화질로 드래프트 화질로 갈 수가 있어요. 드래프트. 그러면 드래프트로 가면은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D 드래프트 3D 보이죠? 드래프트 3D 드래프트가 뭐 초안 이런 뜻이에요. 초안. 그러니까 대충 한다는 뜻이죠. 대충 초안으로.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우선은 그 이 초안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초안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움직이기가 좀 쉬워요. 알겠죠? 이 상태에서 포인트 오브 인트레스트의 애니메이션 이 그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예, 그래서 포지션도 눌러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만들어주세요. 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쭉 가서 한 5초 정도 간 상태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또 이거를 바꿔줄 거예요. 예, 이번에는 얘를 또 BN을 툴 써가지고 옮겨주세요. 이렇게 옮겨주시고 예, 그리고 크기도 이 옆에 달리를 툴 써가지고 크기도 좀 크게 이렇게 크게 좀 하고 그리고 이 올비트를 써서 위치도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또 위치도 좀 또 바꿀게요.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느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플레이해 보면은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할게요. 요 정도로 뭐 더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이것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둘 다 네 개 다 선택한 상태에서 F9을 눌러서 이지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지 만드는 거를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아니면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해가지고 이지 F9이에요. 얘를 눌러주면은 이제 이렇게 동작이 부드러워집니다. 동작이. 그래서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죠. 이런 동작,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죠, 그죠? 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드래프트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세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플레이 해볼게요. 이제 렌더링이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천천히. 지금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굉장히 컴퓨터 사양이 안 좋으면은 굉장히 느려질 것이고 컴퓨터 빠르면은 렌더링이 좀 빨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3D 작업은 하여튼 램도 많아야 되고 그래픽 카드도 좋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끝까지 이 정도까지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갔네.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한 요 정도까지 간 다음에 스탑을 하고 여기서 N을 눌러주세요. N을 눌러주면은 여기 작업 범위가 여기까지로만 돼요. N을 눌러주면은 딱 작업 범위가 워크 범위가 딱 여기까지로 됩니다. 그래서 다시 플레이 해보면은 요런 지금 움직임이 만들어졌죠. 제 생각에는 너무 간 것 같아. 너무. 그래서 얘를 좀 앞으로 좀 당겨줄게요. 좀 당겨줄게요. 그럼 다시 드래프트로 간 상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가고 얘를 이렇게 좀 옮겨줄게요. 이렇게 옮겨주고 좀 얘도 좀 방향도 약간 이렇게 해주고 이게 나을 것 같아. 좀 당겨줄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 이 정도가 나을 것 같네요. 다시 됐어요. 이 정도.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렌더링을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렌더링해요. 렌더링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완성된 것까지만 보고 맞아 우리가 이제 엑스포팅 하는 거 제가 이제 알려주기로 했죠. 예, 엑스포팅 하는 것까지 제가 알려주고 끝내도록 할게요. 엑스포팅 요거 엑스포팅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했으면은 이제 이게 투명한 거예요. 뒤가 투명해요. 투명.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른데 가져가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배경에다가 요게 투명한 배경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사이다 미디어 우리 회사 다른 이미지에다가 이거를 이제 합성해 가지고 또 타이틀로 만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배경을 이게 투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렌더링 했던 거를 한번 다시 보면은 요 정도의 속도 사운드와 같이 나중에 들어가면 되겠죠.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이 밝기라든지 요거 이런 것들 다 조절해 주면은 또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이제 그럼 알아서 하시고 보세요. 여기서 이게 되면은 이게 투명하죠. 예. 얘를 나중에 이제 엑스포팅 할게요. 엑스포팅 하면은 엑스포팅 하는 거는 파일에 가가지고 엑스포트 가가지고 제가 add to 어도비 미디어 엔코더 Q 여기로 가라고 했죠. 그죠? 여기로. 예. 여기로 간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거를 작업할 때 쓸 거라고 하면은 MP4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냥 이제 그냥 MOV로 이게 파일이 큰 상태에서 엑스포팅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가르쳐 주는 거는 이제 저한테 제출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제출할 때 이렇게 이렇게 어도비 미디어 엔코더로 가가지고 여기 H.264 기본적으로 H.264가 기본으로 돼 있어요. 얘를 선택하고 이거는 H1080 HD가 되겠죠. 우리가 그리고 위치는 아까 요 에디트 클래스로 해서 이게 사이다 3D로 해서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얘를 눌러주면은 대기열 시작 얘를 눌러주면은 이제 엔코딩이 되겠죠, 그죠? 요거죠, 그죠? 깔끔하게 잘 됐죠,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이게 뒤에 이 안에 배경이 움직이잖아요. 배경이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 배경에 애니메이션 요소 그래요. 그죠? 애니메이션 구름이 막 지나가죠. 구름이 지나가게 보이지 않나요? 구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합성을 한 거예요. 합성. 그래서 만약 다른 사진을 쓰면은 다른 사진이 이렇게 합성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대신 사진을 쓸 때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강한 걸 쓰는 게 좋겠죠. 컨트라스트 강한 거.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늘이고 함께 약간 푸르딩딩한 걸 썼는데 이 글자가 이렇게 이 기본적으로 글자 자체가 이렇게 실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언 그런 철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좀 차가운 이미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이미지로 가면 또 따뜻한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사진을 쓰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다 됐고 오늘은 그러면은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